미나상 고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한자를 학습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의 백자 중에서 전반부를 공부하고 그 밑에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73강에서 12개의 한자를 확인학습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74강입니다. 안일미, 백성민, 넓을박, 밥반, 미민, 박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안일미입니다. 총 5획이고요. N3회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으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일미자는 아니다, 나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안일미자의 상형문을 보면 나무 목자의 윗부분에 획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뭇잎이 무성하다 라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자의 본래 의미는 나뭇잎이 무성하다 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아직이나 없다 라는 뜻으로 변하여서 쓰이고 있습니다. 안일미자와 끝말자는 아주 비슷한데요. 지난 171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끝말자는 윗부분이 길고요. 안일미자는 윗부분이 길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독은 미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미, 일본어도 미입니다. 미숙을 미주쿠라고 하고요. 미정을 미떼라고 합니다. 미만을 미망. 여기 보면은 20살 미망이라고 적혀 있어서 20살 미망에는 오사케 타바코노 한바이와 이타시마생. 20살 미만의 분들에게는 술과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미라이라고 읽습니다. 안일미자는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안일미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미숙, 미주쿠, 미래, 미라이. 19세 미만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19歳未満はお酒を飲んではいけません。 휴가는 아직 미정입니다. 休暇は未定です。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백성민입니다. 총 5획이고요. N3회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성민자는 백성이나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백성민자는 성시자, 여기 있죠. 성시자 이 밑에 부분인데요. 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성씨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민자의 상형문을 보면 사람의 눈에 열십자, 여기죠. 열십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송곳으로 사람의 눈을 찌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고대에는 노예의 왼쪽 눈을 멀게 하여 저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백성민자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의 본래 의미는 노예였는데요. 의미가 조금 무섭네요. 음독은 밍이라고 읽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민, 일본어는 응을 살려서 밍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민주주의를 민슈슈기라고 합니다. 국민을 고쿠민이라고 하고요. 시민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옆에 고쿠민노 규지츠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민의 휴일입니다. 훈독은 다미라고 읽습니다. 다미라고 읽어서 국민이나 백성을 나타냅니다. 백성민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시민, 국민, 백성. 民、 스모는 일본 국민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相撲は日本国民に人気があります。 정치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政治家は民の声を聞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널불박입니다. 총 12액이고요. N1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로 보겠습니다.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넓을 박자는 넓다나 깊다, 넓히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넓을 박자는 열십자와 펴다부자, 여기 보이죠? 펴다부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펴다부자는 손으로 실타래를 푸는 모습을 그린 오로지 전자와 같은 글자로 보입니다. 오로지 전자도 방출을 돌려 실타래를 푸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펴다부자에는 펴다나 퍼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넓을 박자에 쓰인 열십자는요, 10을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꽉 찬 숫자라는 의미로 모두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10은 소수에서는 가장 높은 수이기 때문입니다. 넓을 박자는 이렇게 꽉 찬 수를 뜻하는 열십자에 펴다라는 뜻을 가진 펴다부자를 결합한 것으로 모든 실을 풀어 넓게 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음독은 하크 또는 마크라고 있습니다. 박식하다 할 때 박식은 하크시키라고 하고요. 박물관을 하크부츠깡이라고 합니다. 박람회를 하크랑까이라고 읽고요. 예외로 학과세라고 읽어서 박사를 나타냅니다. 네, 예외로 이렇게 읽습니다. 넓을 박자는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넓을 박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박식, 博識、 박물관, 博物館、 주말에 박물관에 갔습니다. 週末博物館に行きました。 박사 과정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博士課程に進学することに決めました。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한자는 밥판입니다. 총 12액이고요. N4의 레벨인데요. 한국식 한자와 일본식 한자가 있어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왼쪽 부분이 한국식 한자는 일자로 되어 있고요. 일본식 한자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밥반자는 밥이나 식사, 먹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밥반자는 밥식자와 되돌릴 반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되돌릴 반자는 손으로 무언가를 뒤집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전상으로 보면 밥반자와 밥식자는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밥식자가 주로 먹다나 음식 자체만을 뜻하고 밥반자는 곡식 위주의 식사를 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밥식자와 밥반자는 의미상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음독은 항이라고 있습니다. 고항은 밥을 나타내죠. 밥이란 뜻이고요. 팥밥은 새끼항, 붉을 적자를 써서 팥밥이 빨가니까 새끼항이라고 읽습니다. 저녁밥을 유항, 그리고 림과 같이 잔반이나 남은 밥은 잠빵이라고 합니다. 훈독은 메시라고 있습니다. 주로 남자분들이 많이 쓰죠. 메시쿠이타이 라고 하면 여자는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남자들이 메시, 여자들은 고항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기메시는 보리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볶음밥을 야끼메시라고 합니다. 밥반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밥,
ご飯、 밥, 飯。 오늘 저녁은 카레입니다. 今日の夕飯はカレーです。 식당에서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食堂で焼き飯を食べました。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안일미입니다. 미숙을 미주쿠라고 하고요. 미래를 미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한자는 백성민입니다. 시민을 시민이라고 하고요. 하나 읽을 때는 담이라고 해서 국민이나 백성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한자는 넓을박입니다. 박식하다 할 때 박식은 하크시키라고 하고요. 박물관은 하크부츠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한자는 밥반입니다. 고가 붙으면 고항이라고 하고요. 한 개 있을 때는 메시라고 해서 밥을 나타냅니다. 네, 오늘은 174강에서 안일미, 백성민, 넓을박, 밥반을 배웠습니다. 실생활에 많이 나오는 단어였죠. 다음 시간에는 175강입니다. 법, 가변, 변할 변, 나눌 별 4개의 한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한자가 조금씩 늘어나지만 오늘 배운 단어도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많았죠. 고항이라든가 하크부츠간이라든가 그 다음 시민이라든가 실생활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연상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